여러분, 혹시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오히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마음을 졸여본 적 없으신가요? 믿었던 지인을 집에 초대했다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찝찝함과 후회를 느껴본 경험은 또 어떠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웃으며 배웅했지만 속으로는 차라리 밖에서 만날 걸 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내보인 나의 일상이 어느 순간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도구가 되어 돌아올 때의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의 공간을 지키는 일은 나의 품격과 노후의 평안을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평생 일구어온 자신의 보금자리를 자랑스럽게 공개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처를 입고 관계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 한 66살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교직에 몸담았던 김정숙 씨는 은퇴 후 남편과 함께 도심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고 좋아하는 화초를 가꾸며 남은 생을 온전히 누릴 안식처였습니다. 정숙 씨는 정성껏 마당을 가꾸고 거실 벽에는 남편이 취미로 그린 그림들을 걸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10수년을 함께해온 가장 친한 친구 3명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정숙이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며? 구경 한번 시켜줘야지. 라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시작된 초대였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위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의 취향이 담긴 공간을 좋아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고 친구들이 들어선 순간부터 정숙 씨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집이 참 아담하고 좋네. 그런데 이 나이에 청소하기 너무 힘들지 않겠어? 계단 오르내리기도 무릎에 무리가 갈 텐데. 어머, 이 그림은 남편분이 직접 그린 거야? 예술가 기질이 있으시네. 그런데 거실 분위기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부엌에 들어선 한 친구는 찬장문을 열어보며 툭 던졌습니다. 정수가 너 아직도 이런 그릇 써? 요즘은 이런 거 다 버리고 세트로 바꾸던데. 친구들의 시선은 정숙 씨가 소중히 여겼던 삶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품평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웃음소리가 넘칠 줄 알았던 식사 시간은 어느새 친구들의 아파트 평수 자랑과 자식들의 성공담으로 채워졌습니다. 정숙 씨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음식보다 강남에 사는 누구네 집 인테리어가 얼마짜리더라는 이야기가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뒤 텅 빈 집에서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안식처가 타인의 잣대로 난도질당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집을 바라보던 그들의 미묘한 표정과 날카로운 말들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타인의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은 위로와 공감이 아닌 비교와 판단을 먼저 시작한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타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 친밀해질 것이라 착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집이라는 공간은 나의 경제력, 취향, 가족관계, 심지어는 감추고 싶은 위생 상태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또한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특히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함부로 여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타인의 노예로 만드는 것과 같다. 정숙 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까운 지인을 집에 들이는 행위는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나의 약점과 삶의 밑바닥을 노출하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집으로 사람을 초대하는데 신중해야 할까요? 첫째, 집은 나의 자존감이 머무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더라도 집에서만큼은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공간에 들어와 나의 삶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나의 유일한 도피처가 오염됩니다. 너희 집은 왜 이리 어두워? 라는 무심한 한마디가 나에게는 포근했던 조명을 우울한 그늘로 바꿔버립니다. 둘째, 비교의 심리는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타인의 행복과 성공을 온전히 축하해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나고 나보다 못 사는 모습을 보면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여들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 가장 쉬운 거리, 그것이 바로 집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노후의 품격과 평안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만남의 장소를 철저히 분리하십시오. 진정한 관계는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카페, 맛있는 식당, 아름다운 공원 등 외부 공간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외부에서 만날 때는 서로의 삶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집의 낡은 가구나 구석진 먼지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불편한 시선을 견뎌낼 필요도 없습니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 비용은 나의 정신적 평화를 지키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편하게 차 한잔하자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나의 사생활을 파헤칠 권리를 주는 것과 다름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신비주의를 유지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나의 미천을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혹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굳이 집이라는 배경을 통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보여준 만큼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준 것에 자신의 상상을 더해 나를 판단합니다. 나의 공간을 비밀스럽게 남겨둘 때 타인은 함부로 나를 무시하거나 동정하지 못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보석을 주머니 깊숙이 감추고 필요할 때만 살짝 꺼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집은 여러분의 가장 큰 보석함입니다. 그 뚜껑을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마십시오. 셋째, 초대하고 싶다면 상대의 인격과 입을 먼저 살피십시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다른 사람의 험담을 얼마나 하는지, 타인의 삶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한 뒤 그 집은 어떻더라, 살림을 어떻게 하더라 고 떠벌리는 사람은 나의 집을 나선 뒤에도 똑같은 행동을 할 사람입니다. 말이 무겁고 타인의 취향을 존중할 줄 알며 비교보다는 공감을 앞세우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문을 여십시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나의 공간을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만족으로 채우십시오. 정숙 씨가 친구들의 말에 상처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공간에 대한 확신이 타인의 평가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초라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기에 친구들의 비평이 비수처럼 꽂힌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낡은 의자,
내가 직접 고른 벽지, 나의 손때가 묻은 그릇들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십시오. 그 힘이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을 초대해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힘이 있는 사람은 굳이 타인을 초대해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삶은 가지를 치는 과정입니다. 무성했던 인간관계의 잎사귀들을 떨궈내고 단단한 줄기만을 남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줄기의 중심에는 바로 나의 집이 있습니다. 집은 세상의 풍파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성벽이며 나의 영혼이 온전히 휴식하는 성소입니다. 그 성벽의 빗장을 너무 쉽게 풀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외롭다는 이유로, 혹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유혹 때문에 섣불리 문을 여는 것은 나의 평화를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자들의 운명이다. 타인과 어울리며 얻는 찰나의 즐거움보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누리는 깊은 평온이 훨씬 더 값지다.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굳이 집으로 초대해 대접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언제 우리 집에 한번 와. 라는 말 대신 언제 좋은 곳에서 같이 밥 한 끼 먹자. 라는 말로 여러분의 공간을 지켜내십시오. 나의 집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예의이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비교할 일도 없고 비교하지 않으면 상처 줄 일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고귀하게 고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립은 외로움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단단한 자유입니다. 오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안식처에 너무 많은 타인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지는 않나요? 혹은 누군가를 초대해 나의 삶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문 밖의 소음은 문 밖에서 멈추게 하십시오. 현관문 안쪽의 고요와 평화는 오직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만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노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의 사적인 영역을 타인의 구경거리로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삶에 진심 어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얘기거리를 찾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그들의 술안주나 수다의 재료로 던져주지 마십시오. 꼭꼭 닫힌 문 뒤에서 여러분만의 취향을 가꾸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채 가장 편한 옷을 입고 가장 편한 자세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이 노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집은 사람의 성격과 삶이 고스란히 투영된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거울을 닦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품평하게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집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의 왕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떤 이방인도 함부로 그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나라의 경계선 밖에서 정중하게 대우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과
마음을 지키는 작은 울타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금이고 적당한 거리는 보석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과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요받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경고했듯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순간 존경은 사라지고 멸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의 집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인간의 본능이며 그 본능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관계의 기술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집에 사람도 안 들이고 살면 너무 삭막하지 않으냐 고 말입니다. 하지만 삭막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의 성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밖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세상의 모든 짐을 문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문을 닫는 순간 여러분은 온전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 직접 가꾼 화초의 향기, 오래된 책 냄새, 이 모든 것들이 타인의 시선에 의해 평가받지 않고 오직 여러분에게만 온전한 기쁨이 될 때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 자신과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 거리를 확보해주는 물리적 장치입니다. 누군가를 집에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자랑하고 싶은 것인가? 만약 전자라면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후자라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랑은 시기를 부르고 외로움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가장 품격 있는 노년은 자신의 공간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을 궁금해한다면 그 호기심을 적당한 신비로움으로 남겨두십시오.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해. 다음에 밖에서 더 맛있는 거 먹자. 라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품위를 몇 단계는 더 높여줄 것입니다. 내 집의 안락함은 나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의 안식처를 지키는 이 사소하지만 강력한 원칙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평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 적은 사람과 더 깊게 소통해야 합니다. 그 깊은 소통은 굳이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데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족하지 거실의 크기나 부엌의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온전히 여러분만의 천국으로 만드십시오. 그 천국에 함부로 이방인을 들이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결을 강요하고 공유를 미덕이라 말하지만 때로는 단절이 구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집은 그 단절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의 신성함을 지키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추어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서로를 아끼는 가장 고귀한 태도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노후, 품격 있는 노후는 바로 여러분의 현관문 앞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소중한 안식처에서 누구보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적인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큰 즐거움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사교적인 모임을 찾아다녀도 지루함을 면치 못한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사고와 상상력이 자라나는 밭입니다. 그 밭에 타인의 발자국을 남기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만의 발자국으로 가득 채울 때 그 삶은 누구보다 풍요롭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친 바람으로부터 여러분의 촛불을 지키십시오.
그 촛불이 가장 밝게 타오르는 곳은 바로 여러분의 집, 그 깊숙한 안쪽입니다. 말을 아끼고 공간을 아끼는 삶이 주는 평온함을 믿으십시오. 그 평온함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무례함과 평가로부터 여러분을 격리하십시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수호입니다. 나를 수호하는 자만이 타인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기억, 그리고 영혼이 깃든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 생명체를 함부로 타인의 눈길 앞에 발가벗기지 마십시오. 조용히 숨쉬고 조용히 사유하며 조용히 늙어가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노후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성소가 되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인간관계 문제는 거리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좁아진 활동 반경 속에서 집이라는 공간은 거리 조절의 최전선이 됩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선을 긋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차갑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관계를 따뜻하게 보존하는 길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비로소 상대의 아름다움도 보이는 법입니다.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의 땀 냄새와 숨소리까지 들리게 되면 신비감은 사라지고 환멸만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그 환멸의 장소로 만들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여러분의 집 평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안색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목소리에 활기가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밖에서도 충분히 깊은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의 집을 궁금해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려 애쓰는 이들은 대개 호기심이나 비교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십시오. 그 눈이 여러분의 노후를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 인생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평가받겠습니까?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그 인생의 심판관이자 감상자가 되십시오. 남은 생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집처럼 아늑하고 평화롭기를, 타인의 간섭 없는 온전한 여러분만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성소 안에서 행복하십시오.